국방색 바지의 추억. 너희 아버지 무섭지 않니? 군인들은 앞니로 대못도 뽑는다던데. 어느 날 군복을 입고 집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본 동네 친구가 내게 물었다. 하도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 친구를 빤히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웃음보가 터졌다. 누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루 못 뽑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어느 때보다 반공 사상이 추철하던 시절이었다. 내 기준에서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였다. 어린 나에게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어떤 배우보다 멋있고 근사했다. 양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다른 아버지들과 달라서 더 우쭐한 기분도 들기도 했다. 어머니가 정성껏 윤이 나게 닦아놓은 아버지의 군화가 근형이나 내 신발 옆에 놓이면 커다란 군함처럼 든든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싫은 점도 덜어 있었다. 그중 국방색 바지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오래된 군복 바지를 줄여서 내게 바지를 만들어 입히곤 하셨다. 깡충 짧게 자른 바가지 머리에 국방색 바지를 입은 내 모습은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참 촌스러웠다. 나는 그 바지를 입는 게 너무 싫었다. 때로는 안 입겠다고 떼를 써보았지만은 근검절약이 몸에 밴 어머니에게 옷 투정이 통할 리가 없었다. 바쁜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우시는 것도 나에게는 큰 불만이었다. 잠깐씩 같이 지내는 동안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잘하셨지만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다는 것이 늘 서운했다. 아버지와 지낸 시간이 가장 많았던 내가 서운하게 느낄 정도니 동생들이 투정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워주려고 늘 애쓰셨다. 아버지가 왜 멀리 떨어져 계셔야 하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애 시절 아버지가 얼마나 부드러운 분이셨는지 틈날 때마다 말씀해 주시곤 하셨다. 어머니는 우리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면 편지를 쓰게 하셨고 아버지의 답장을 잠자리 머리맡에서 읽어주며 마치 우리가 아버지 옆에서 잠드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셨다.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셨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고구마나 티각 같은 간식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손에 쥐어주셨고 겨울에는 손뜨개를 해서 털모자와 털목도리, 털장갑 등을 만들어 주셨다. 나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가끔 늦은 밤에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면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다.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멀리 군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낸 안부의 편지를 쓰고 계셨다. 어쩌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의 이부자리는 이미 말끔히 개켜져 있었다. 부엌 불빛 사이로 어머님의 그림자가 보였고 경쾌한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시계를 확인하면 어김없이 새벽 5시였다. 겨울이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우리가 싫어하던 메주를 아랫목에 띄우셨고 가을볕에는 고추와 우거지를 말리셨다.
집에서 콩나물도 길러 먹고 사과 상자에 흙을 담아 파나 고추를 심어 먹기도 했다.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우시니 장롱 문짝이 삐걱거리는 것도 어머니가 직접 고치셨고, 미닫이 문이 빡빡해 잘 여닫히지 않을 때는 문설주에 초를 발라 해결하셨다. 어떤 문제든 어머니 손만 닿으면 말끔히 해결되고 허름한 물건도 새 것으로 변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나는 신기했었다. 우리 엄마는 못하시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언젠가 언론 인터뷰 중에 집에 남자손을 빌려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순간 나도 모르게 남자손을 빌릴 일이 뭔가요? 하고 되물었는데, 이는 아마도 뭐가 고장나면 뚝딱뚝딱 잘 고치던 어머님을 보고 자란 때문이니라. 지금 나 또한 어머님처럼 웬만한 집안일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편이다. 전구를 갈아 끼우는 일은 물론 고장이 난 문손잡이도 드라이버를 사용해 덜컥거리지 않게 나사를 조인다. 공구함만 잘 갖춰져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안 곳곳을 손볼 수 있다. 어린 날 어깨너머로 배운 어머님의 손씨를 제대로 써먹으며 살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삼남매가 생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린 날은 아버지가 휴가 나오는 날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 팔에 매달려 응석을 부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지만, 서너 달에 한 번 시장 안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 정말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특별한 외식은 아버지가 집을 비우시는 동안 혼자 살림을 돌보느라 고생한 어머님을 위한 아버지의 배려였다. 하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고기를 동생들과 내가 경쟁하듯 집어먹고 있는 동안에도 어머님은 드시기보다 굽기만 하셨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굽지만 말고 당신도 좀 드시지 하시면 어머니는 낮에 뭘 잘못 먹었는지 얹힌 것 같아요. 속이 더부룩하네요. 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 쪽으로 오히려 고기를 밀어주셨다. 외식할 때마다 고기에 손을 대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철부지 어린 나는 아마도 어머니가 고기를 싫어하시거나 외식을 싫어하시나 보다고 생각하며 마냥 행복하게 외식을 즐겼다. 얼마 전 나는 라디오에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 들으며 당신은 속이 더부룩하다고 내 밥 위에 고기를 놓아주시던 어머님의 손길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서러웠다.